신기한 효소,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보자. 기저귀 효소의 건강과 장수를 도와주는 효소. 우리 몸속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무수한 효소가 존재하며 체내의 각종 화학 변화를 책임지고 있다. 음식물의 소화, 흡수, 손발 등 근육의 동작, 두뇌의 사고와 판단과 같은 다양한 변화가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데, 활력근은 암과 피로를 대체하는 간단한 효소 만들기. 효소가 없으면 인체 조직은 무너진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개 인체 조직이 무너져. 최초의 발효식품은 바로 술이다. 고대 사람들은 시대 초월을 거치며 전수와 계승을 받은 끝에 주조 기술을 알게 되었다. 술이 만들어질 때는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거나 마치 끓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발효라는 말의 라틴어 어원은 to be forward, fevered, 즉 끓여서 거품이 생긴다는 의미다. 흰 2단 줄고 만들어 사용하는 전통식품, 예를 들어서 간장, 된장, 치즈, 낫또 등도 발효 산물이다. 발효의 최초 목적은 여분의 농산물이 부패되지 않게 비교적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발효, 갈수록 증시되고 있는 효소. 효소는 다른 근대 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20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눈에 띄는 발전을 보였다. 과거에 효소는 활력으로 간주되고 생명체에서 떨어질 수 없는 관념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897년에 이르러 부흐너가 효모에서 소출한 효소가 생명체에서 떨어져 나왔어도 기능을 유지하고 효모 속에 있을 때와 동일한 현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효소는 독립적인 물질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어서 효모균은 미생물이다. 효모균은 당분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미생물이다. 완전한 생물 체력을 쓰는 효모균은 각종 세포소 기관을 지니며 촉매 기능을 한다. 단 효모균이 촉매작용을 하면 효소가 필요하다. 또한 효모균은 뇌혈성분 내한성을 지닌 생물체다. 효모균은 현재 식품공업 분야에서 주류 양조, 제빵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식용 효모균. 효소는 촉매제다. 효소는 생물세포 내의 각종 효소군의 총칭으로 일종의 생체 촉매제다. 효소 성분은 단백질을 중심으로 세포 원형질에서 생성된다. 효소는 모든 생물, 동식물, 미생물의 세포 내에 존재하며 각종 생화학 반응의 속도를 촉진한다. 생화학 반응에서 효소의 역할은 화학에서의 촉매제와 비슷하므로 생체 촉매제라고 부른다. 어쩌면 당신이 모를 수도 있는 사실은 콜라겐은 동물의 결합 조직에 중요한 단백질로 일반적으로 돼지 족발 생선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결합 조직은 60에서 70% 수분 외에 콜라겐의 약 20에서 30% 차지하고 있다. 콜라겐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결합 조직은 일정한 구조와 기계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표면 정력, 점탄성 등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다세포 동물의 체내에 함유된 콜라겐 성분은 현재 알려지건 뭐여도 최소한 19종류인데 이러한 분자의 유전자는 각각 다르다. 콜라겐이란 무엇인가?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단백질뿐만 아니라 당과도 결합한다. 척수 동물의 콜라겐에는 육탄당이 대략 0.1에서 1.3% 함유되어 있는데 육탄당의 종류로는 포도당, 갈락토스 등이 있다. 반면에 비척수 동물의 콜라겐에는 당류가 3-4% 함유되어 있다. 기적의 효소 장황룽, 김경숙 옮김 장황룽 이네 생화학 박사. 단백질이 변성되면 효소도 효력을 잃는다. 우리는 변성작용이 단백질의 기능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물론 효소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단백질이 산알칼리 요소 유기용매 및 단백질 분자가 파괴되고
생리활성 기능의 변화가 일어난다. 단백질이 이런 현상을 변성작용이라 한다. 효소도 마찬가지고 달걀을 적당히 삶으면 단백질이 은근한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고요. 1950년생인데 대만 자이 출신으로 대만대학교 생화학기술학과 미술생화학, 일본 교토대학 박사, 학생 시절에 반려 효소 기술 전공, 훗날 일본과 공동으로 도행한 특허 생체공학 기술 제품을 연구 개발, 반려 효소, 미세 환경 미생물 이런 연구를 하셨군요. 기적의 효소. 아미노산 첨가법의 작은 비결은 식품의 영양적인 가치를 개선하려면 그 식품에 결핍된 아미노산을 첨가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리신을 쌀에 0.1%, 밀가루에서 0.4% 첨가하면 영양적 가치가 매우 높아진다. 옥수수에는 리신 외에도 적당량의 트립토판과 이소르신을 첨가하면 단백질의 품질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 이를 아미노산 첨가법이라고 부른다. 아미노산 첨가법. 성인에게 단백질이 부족할 때는 기력과 의욕이 없고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낮아지고 상처가 생기거나 병이 걸렸을 때 회복이 더디다. 우리 몸은 특별히 긴장된 상황에서 체내의 단백질을 소모한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거나 피를 흘리거나 상처를 입거나 병으로 장기간 누워있을 상태, 이러한 때는 특별히 단백질 섭취에 주의해서 신체 조직을 충분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 곡류, 콩, 우유 단백질의 비밀은 곡류 단백질은 주로 쌀, 밀가루, 옥수수로 섭취할 수 있다. 리신이 부족한 편인데 그 중에서는 쌀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 다음이 밀가루, 옥수수가 가장 부족하다. 또한 트립토판과 이소리신도 부족하다. 밀가루와 옥수수의 단백질량은 평균보다 높지만 그 질은 평균보다 떨어진다. 만약에 세 가지 식품의 단백질 영양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밀가루가 가장 좋고 다음이 백미이고 옥수수가 가장 좋지 못하다. 영양 가치에 따라서 다음 같이 분류된다. 완전 단백질은 충분한 양의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을 촉진한다. 알유, 육류 완전 필요한 만큼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 어쩌면 당신이 모를 수도 있는 또 사실은 단백질은 화학 구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단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만 구성된 단백질, 예를 들어서 우유 속의 락토알부민, 혈액 속의 혈청 단백, 감마 글로불린은 물에 녹은 후 아미노산을 생성한다. 복합 단백질은 단백질이 철인, 탄수화물 등 물질과 결합해서 생긴 단백질, 예를 들어서 햄은 철과 단백질의 결합물이고 지 단백질은 단백질과 지방이 결합해서 생긴 것이다. 유구도 단백질, 단백질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서 아미노산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중간 물질로 폴리펩티드, 단백 분해물 등이 있다. 체중의 0.9를 곱하면 당신에게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을 알 수 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최저 기준을 확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 몸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필수 아미노산 8가지, 22가지 중에서 단백질 근본 아미노산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되고 도움이 된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발휘하도록 건강한 체질을 만들어주는 효소. 단백질이 인체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생명체와 성장을 촉진하고 생리기능을 하고 신체 구성을 하고 연령을 제공하고. 효소로 보충한 데는 연령이 제한이 있는가? 병이 났을 때는 제한이. 57년 이래 효소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비타민을 보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앞서 단백질 음식을 과잉 섭취하면 효소, 비타민, 미네랄이 유실된다고 이야기했다. 몸속의 효소 저장력이 급속하게 소모되거나 저장되기 시작할 때 효소 보충제를 복용하고 유기농 생식을 하면 효소의 저장량과 신체 에너지를 높일 수 있다. 몸에서 일어날 때 배출되는 소변과 운동할 때 흘리는 땀에는 각종 효소가 함유되어 있다. 효소가 부족하면 심혈관 문제가 생긴다. 10대 사망 원인 중에서 이것이
혈관의 경화를 일으키는 요소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는 혈액소의 콜레스테롤과 고지혈 단백질, 효소가 부족하면 이런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혈관벽에 침전되는데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지속되면 커피, 단백질을 과잉 섭취는 역효과를 부른다. 만약에 커피, 고단백질 음식 혹은 기타 흥분제를 과잉 섭취해서 비정상적인 신체 신진대사를 진행되면은 신진대사율이 빨라지고 효소가 신속하게 소모된다. 이로 인해서 사람은 기력이旺盛하다는 착각을 하지만 오히려 에너지가 감소하고 효소는 신속하게 소모되어서 결국 빠른 노화를 불러온다. 골고루 먹는다고 반드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효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은 모두 인체가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하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수소이온 농도 1에서 6은 산성, 이와 소장업 한이한 환경을 견디내는 파인애플 효소. 최근 체내의 효소와 펩신이 pH 1.5에서 2.5도로 최적화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한 연구가 있다. 위에서 소화가 시작될 때 3, 4도인데 이때 펩신은 최적의 소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화가 시작하고 위 속의 산도가 강화될 때까지 펩신은 거의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소이온 농도는 우리 몸속의 소화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각각 다르다. 단백질 소화는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위는 1.6에서 4도 연산과 소화액을 분비한다. 단백질은 기타 음식물과 함께 소화된 후 반액체 상태의 소화물이 되어 천천히 소장을 통과한다. 산성 소화물은 심지장에서 탄산수소, 나트륨, 전자를 함유한 췌장액에 의해서 중화되는데 이때의 산도는 7에서 8이다. 이런 중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췌장과 소장의 효소가 알칼리성 환경에서 가장 강한 정체질을 만든다는 거죠. 대부분의 효소는 약 섭씨 50도에서 열 변성이 시작이 된다. 온도의 안정 영역, 온도가 그래서 온성에서 조미력이 필요하다. 프로테아제는 주로 세제의 세정 보조제로 쓰인다. 세제에 사용되는 프로테아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알칼리성 영역에는 안정적이고 반응성이 높다. 더러움을 유발하는 단백질은 인체에서 유래하고 식품의 성분이기다. 그러므로 기질특이성 범위가 넓은 효소가 비교적 유리하다. 프로테아제 섭씨 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세제 속에서도 안정되고 병원 미생물이 없어야 한다. 효소 최대의 적은 바로 열이다. 바로 열이 높으면 효소 덕분에 더 안심할 수 있는 세정용품이다. 맥주와 프로테아제. 맥주는 냉각 시의 혼탁 현상이 이때 파파인, 무화과, 프로테아제, 파인애플 효소를 소량 사용하면 혼탁 현상을 일으킨 단백질을 분해하므로 혼탁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맥주병을 할 때 거품이 분출하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간장, 된장 제조와 프로테아제. 간장, 된장에도 전통식품은 처음으로 식품 생체공학 기술을 중에 하나인데 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대두와 소맥은 모두 소화되기 힘든 곡류이지만 발효를 거치면 우선 발효식품이 된다. 이는 효소의 기능을 고도로 발휘시킨 식품 공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공 원료는 아스피르길루스 소예에서 가장 치즈와 프로테아제. 우유의 카제인은 소의 네 번째 위 속에 들어있는 음료 효소가 작용하면 단백질 응고된다. 이것이 숙성을 거치면 치즈가 된다. 치즈를 만들 때는 우선 우유를 살균하고 냉각시킨 후에 유산균 균질을 넣어서 유산 발효를 진행시킨다. 산도가 증가한 후 음료 효소를 첨가하면 카제인이 응고한다. 음료 작용 기능을 가진 효소를 음료 효소로 부른다. 이는 유단백질 속의 카제인을 분해하고 이렇게 파파이는
파파야 과실에서 추출한 파파인은 식물에서 유래한 효소에 속한다. 이는 육류를 부드럽게 하고 맥주를 냉장시킬 때 발생하는 혼탁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프로테아제다. 육류를 연화시키기 위해서 액체 파파인을 소 혹은 양의 경부 정맥에 서서히 주입한 다음에 10에서 15분이 경과하면은 피를 뽑고 조절한다. 프로테아제 육류를 연화시키기 위해서 파파인은 생고기에는 거의 작용하지 않고 열 안전성이 높은 그렇게 하는군요.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프로테아제 응용. 단백질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의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단백질. 이처럼 생물체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인 단백질 분해와 관련 있는 프로테아제의 연구는 생명현상의 해명과 효소 화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알칼리성 프로테아제는 세제 분야에도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저열량 고기능의 탄수화물 가공. 지구상의 대표적인 탄수화물은 녹말과 섬유소다. 탄수화물과 관련된 효소를 이용하는 목적은 원료의 고급 부가 가치 혹은 기능성을 부여하거나 원료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분해를 진행시키는 데 있다. 미생물과 효소의 반응은 탄수화물을 유효하게 변환시킨다. 10분 산업은 예로부터 미생물을 이용해온 생체공학 산업이다. 초창기의 양조 공장은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통해서 발효식품을 제조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미생물 첨화 기술도 점점 발달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미생물 연구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20세기에 저전발효, 아세톤, 부탄올 발효, 시트르산 발효 등 기술이 그래서 1940년에는 발효를 통해서 항생물질을 생성했고 50년에는 염기산 발효, 핵성 발효가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깨닫게 되는 효소의 진상. 체질을 개선하고 기관을 회복시키며 수명을 결정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 노화와 변비, 비만과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을 가진 물질, 건강의 비밀을 바로 효소에 있다. 어떻게 하면 식품에서 효소를 보충할 수 있을까? 효소. 김경석은 성신여대. 올바른 효소를 고르는 7개 법칙은 극과 단위 합법적인 효소. 그래서 환경보호에 더욱 도움이 되는 DNA 재조직 효소. 최근 생체공학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새로워짐에 따라 유전자 공학에서 견종 발효 방법도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량의 효소를 생산하고 있다. 암과 피로를 퇴치하는 간단한 효소 만들기는 비아그라와 효소. 비아그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데, 비아그라가 남성의 음경발기 증강 아마 알기는 해변치 조직에서 혈액 집중, 사람의 성적 이장을 받은 성기관의 신경 혹은 혈관의 내피세포가 일산화 질소를 배출한다. 홍국과 효소. 홍국을 만드는데도 효소가 간기능 수치 효소 GOT와 GPT가 그 효소가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반딧불의 발광의 효소도 여름날 깜빡거리는 반딧불빛은 사람을 멸을시킨다. 이는 반딧불 체내의 효소 작용과 관련이 있고, 이런 종류의 효소를 우리는 반딧불 효소라고 부른다. 반딧불 효소는 ATP의
현력에 새서 빛을 낸다. 평소 건강을 유지하려면 현미와 바람이를 선택해라. 현미와 바람이 끈적거리는 참마 효소. 한번 먹으면 3가지 효과. 참마는 산후라고도 하는데 원산지는 중국이다. 참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 아르기닌, 콜린 등이 함유되어 있다. 참마의 특징은 점액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점액 단백질로 성분은 당단백질이며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인 대도 땅콩 효소. 콩류는 상당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 뿐만 아니라 효소도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트립신 저해제. 암세포를 통째로 먹어서 삼키는 무효소. 무의 원산지는 체정의 연안으로 알려졌으나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의 채소인 무는 과육이 많고 즙이 많고 풍부하다. 어쩌면 당신이 몰라 쓰는 사실은 최근의 과학자들은 비타민 A 공급량이 낮은 사람들에게 암이 발생할 확률이 2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 시카고의 의학자 카로틴을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에서 폐암이 있고 또 카로틴 섭취량이 높은 구성된 다람쥐에서 폐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2명에 불과했다. 과학자들은 흡연자가 만약에 매일 반 개의 당근을 섭취하면은 그래서 폐암을 생당근, 체력을 증진하는 비아그라, 키위 효소, 키위의 단백질에는 파인애플이나 파파야 못지않게 효과를 지닌 효소 구성 성분이 있다. 고기에 키위를 넣으면 순식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발견하는데 생선이나 육류를 많이 먹었을 때 키위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 어쩌면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최근 파파야는 의학, 미용에, 소염, 여드름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 사과 효소, 폴리페놀, 파파야에 함유된 효소, 해독 작용, 신체 균형, 지방 분해, 항염, 항암 효과를 지닌 파인애플 효소, 파인애플, 곡물에서 요리하는 술누룩, 된장누룩, 간장누룩, 곡물의 곰팡이 번식을 이용해서 효소를 생산하는 물질을 누룩이라고 부른다. 된장, 청주, 간장.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먼저 이해할 것은 우리 수분, 기초대사는 연령이 높아지면 따라서 낮아진다. 운동이 부족해서 과거에 운동을 해서 적당한 근육을 가졌지만 훗날에 체중에 변동 없는 사람,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온 사람, 체지방률 이런 것을 살펴보고 체중이 정상이어도 숨겨진 비만일 수가 있다. 정상이어도 연령이 18세 이하인 사람, 신체 질량지수는 다음 같은 사람이 적용되지 않는데 운동선수는 몸이 약하거나 주로 앉아 지내는 노인은 질량지수, 임산부, 근육이 발달한 남성, 보디빌더 여기는 질량지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만인지 아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종족, 동료, 신체 질량지수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일으킨다는 거죠.